6월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핵감자, 청매실, 장마철 빗소리를 닮은 지글지글 파전. 이맘때쯤 연꽃도 제철이잖아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리고 개구리 왕눈이가 우산으로 쓰고 다닐 만큼 방수 기능이 탁월한 연잎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비 올 때면 물방울들을 또르르르 흘려보내는 게 연꽃도 참 욕심 없는 식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잎은 잎이 커서 많은 걸 담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도 딱 감당할 만큼의 빗방울만 머금고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립니다. 대구르르 그게 무엇이든 미련 없이 말이죠. 그러니 뭐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화도 슬픔도 짜증도 딱 그만큼만 하고 말자고요. 그래야 비워둔 곳에 좋은 감정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올게요. 솔직히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첫 곡으로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우리 다정이들 여러분 오늘 하루 소중한 표 잘 행사하셨는지 또 기분 좋은 휴식을 채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오프닝에선 연잎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이 연잎이 실제로 우리 식탁 위에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왜 요거트 먹을 때 이 포장지 뚜껑에 묻은 요거트가 아까워서 이걸 핥아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먹기도 쉽지 않고 또 매번 이걸 싹싹 핥아 먹는 것도 좀 귀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한 유제품 회사 연구원들도 이 사소한 불편으로 고민을 했었나 봅니다.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기적적으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연잎이었다고 합니다. 연잎이 물방울을 튕겨내는 이유가 이 표면의 미세한 돌기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리를 발견한 한 연구원이 아무리 흔들어도 요거트가 단 한 방울도 묻지 않는 특허 뚜껑을 개발해냈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답을 찾아낸 멋진 발견인 것 같죠? 아무튼 우리 다정이들 마음에도 불편한 감정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연잎처럼 미련 없이 툭툭 털어내버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투표 잘 마치셨는지 여러분의 수요일 안부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코너 뇌슐랭 가이드에서는 날씨과학,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기상 장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올여름 장마 전후의 날씨가 어떨지 조금 이따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오늘도 1시간 다다다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는 부산개항 150주년 기념 입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에는 소설로 보는 부산, 낙동강에서 파친코까지 경성대 조갑상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또한 광안리 어방축제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수영지방의 전통 어촌 민속을 재현한 축제로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진두어화 퍼포먼스와 활기찬 전통놀이가 일품인 축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색다른 장르,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이 펼쳐집니다. 바로 부산 전역에서 열리는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2025 루프랩 부산인데요. 이 2025 루프랩 부산이 6월 28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따마 영어 와 이리 어렵노. 사투리가 덜이 없다. 그럼 가르쳐도 잉글리시. 알았다. 고마세리 매튜와 영어 데이트. 네, 매튜와 영어 데이트 매튜 킬브라이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네, 오늘 저희가 또 선거일이라서 쉬는 날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잘 쉬고 오셨을까요? 솔직히 별로 안 쉬었어요. 왜 왜냐하면 네.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었어요. 아, 생일, 따님 생일이 이제 6월 3일이군요. 네네네. 미국 나이 5세 됐어요. 이제 딱 5살이 된. 네, 한국 나이 6살. 근데 미국에서 5세.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파티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전거 받았어요. 자전거를.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 케이크 먹고 좀 바빴어요. 아, 오히려 쉬는 네. 날이었지만 더 바쁜. 어쨌든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디는요? 잘 쉬었어요? 네, 저도 잘 쉬고 또 이제 부산에서 선거 해보고 이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네, 처음이죠. 네, 전 항상 아. 서울에서 했었어가지고. 그 누가 뽑았는지
물어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비밀로 예.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감사한 쉬는 날이 또 금방 찾아왔는데요. 매튜쌤 혹시 감사기도 같은 걸 하시거나 평소에 감사할 일을 좀 많이 생각해내는 편이실까요? 좀 많이 생각해요. 특히 그 밥 먹기 전에 항상 감사하는 기도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가족이랑 그거 진짜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저도 사실 항상 식사 전 기도를 하니까 네. 그게 어찌 보면 사실 내용 자체가 다 감사 기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매일 하고 있었다는 걸 문득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종종 메모장에 고마웠던 일들, 주변에서 감사한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네. 뭐 남자친구한테 고마운 일이 있거나 하면 전 적어두거든요. 그거 좋아요. 네, 나중에 좀 이 사람이 미워질 때 이걸 다시 보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그래도 받은 게 많지 이런 생각을 좀 하려고. 네. 네. 나 이런 말 들었어요. 하루에 콕 5번 감사합니다. 말해야 돼요. 또 제가 그래서 네, 같은 이유 좀 찾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 사람 나 위해서 이거 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말하면 좋대요. 그렇죠. 그냥 지나갈 법한 것도 좀 찾아서 감사합니다. 네, 또. 작은 것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듣고만 있기만 해도 왠지 삶 자체가 감사해지는 그런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매튜 쌤과 함께 노래도 한 소절 불러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지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Look, I got a roof and a bed,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I've got a phone and clean water, and some shoes when I wanna go farther. Today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everything.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멜로디와 또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요. 매튜 쌤은 원래 이 노래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느낌 너무 좋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가수는 포레스트 프랭크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노래 제목 Thankful. 아, thankful. Thankful. 네. 이게 무슨 의미죠? Thank 감사. 그리고 full 그 차득한 느낌으로 Thankful. 그래서 만약에 bowl of rice 네. 밥 한 그릇. 네. 그런데 bowl full of rice 그릇 차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고 진짜 감사해요. Thankful. 정말 감사한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군요. wonderful, respectful, 존경으로 차득한, 아니면 meaningful, 의미로 차득한. 그래서 그 full 진짜 자주 쓸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평소에 좀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은데 오늘 우선 노래가 정말 간단해서 해석 먼저 얼른 해보고요. 네. 매튜 쌤과 제가 이 노래를 한 소절 같이 불러보도록 할 텐데 괜찮으실까요? 재밌겠다. 네. 네. 이 노래 내 생각에 우리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래 엄청 어렵지 않아서 그쵸? 잘 부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Thankful 첫 소절부터 배워볼까요? 네. I've got a roof and a bed. 지붕도 있고 침대도 있어. 여기서 지붕도 있다는 말 아마도 지낼 곳이 있다. 살 곳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하우스나 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roof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벽만 있으면 그 비 맞았어요. 맞지 못하니까. 네, 눈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붕 더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여기서 stay fed, 배고프지 않게 지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도 좀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가사가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딱 표현하기보다는 되게 서정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쓴 것 같은데요. 뒤에는 뭐라고 또 이어질까요? 네, I've got a phone and clean water. 휴대폰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어. And some shoes when I wanna go farther.
멀리 가고 싶을 때 신을 신발도 있지. 네, 이 사실 늘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원하고 갈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다 보면은 이 가사 속에 나오는 것들이 웬만해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낼 곳, 잘 곳, 먹을 것, 휴대폰, 물, 신발 이런 것들이 정말 다 thankful, 감사한 일이 많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Today,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오늘따라 감사할 게 참 많아.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오늘 아침 눈 뜨며 신에게 감사했어요. 정말 따뜻한 그런 가사인데요. 네. 근데 가사에서 I've got 이란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이 매튜 쌤은 혹시 무엇을 갖고 있어서 행복하신지 I've got으로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많아요. 근데 오늘 아까처럼 I've got a 5-year-old daughter. 미국에 감동. 5세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군요. 예. 오늘부터. 네, 그러네요. 한국에서 아직 6살이지만 네. 오늘부터 5-year-old daughter. 예디는 뭐 있어요? 어, What have you got? 저도 사실 이 가사에 나오는 건 다 있어서 뭐 I've got a phone 정말 이 thankful 하다는 거에 그쵸. 공감이 됐었고요. 핸드폰 없으면 요즘 뭐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네, 네. 좀 옷 없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폰 없으면. 네. 네. 그리고 I've got a sister. 저도 오. 언니가 있어서 이것도 좋네요. 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항상 감사하면서 살긴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방금 언니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했지만 네. 평소에 언니랑 자주 싸우고 뭐 서로 잔소리하고 이런 사이이긴 한데 매튜 쌤은 평소에 좀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사람이라면 그 딸 너무 사랑스럽지만 말 안 들으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그 과제 있을 때 네. 대충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네. 다 티가 나나요? 저는 아직 교수님의 입장은 안 돼봤어서. 그렇죠. 네. 그런 보기 싫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thankful for good students. 네. 저도 약간 지난 날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교수님이 과연 저희 과제를 어떻게 와주셨을지 네.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하는데요. 아마 다정이들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감사할 일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종종 욱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네. 감사한 일을 까먹거나 그런 예디도 그럴 때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많죠. 많죠. 네. 우리 다 많아요. 네, 인간이라면 다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있어도 더 맛있는 게 생각이 나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일에 집중해보자는 의미로 같이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이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트쌤 준비되셨나요? 네, 마음이 준비됐어요. 네. 자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들었던 부분만 매튜쌤과 따라 불러볼게요. 네. I got a roof and a bed,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I've got a phone and clean water, and some shoes when I wanna go farther. Today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Hey,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네, 이 음을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되나 잠깐 헷갈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만 할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난 먼저 하고 예디는 네, 좋습니다. I've got a roof and a bed,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I've got a phone and clean water, and some shoes when I wanna go farther. Today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네, 우리 확실히 헤이 안 했어요. 네, 헤이를 추임새를 넣었어야 됐는데 네. 그럼에도 따라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같이 했어요. 저도 thankful.
아, 그러니까요. 네. Thankful Lord, Thank you Lord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 문장들도 배워보죠. 첫 번째 문장 들어볼까요? I got a roof and a bed. I got a roof and a bed. 네. I've got a roof and a bed. 네, I've got a roof and a bed. 지붕과 침대가 있어 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문장 들어볼까요?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네.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네, 감사할 게 정말 많아라는 의미로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이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매튜 킬브라이드 교수님 유용한 영어 표현 그리고 영어 노래까지 함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네. 영어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Cheer up! 네. Bye bye everyone. Be thankful. 네, 이제 다다다 두 번째 코너 뇌슐링 가이드 들어가기 전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장마철 꿉꿉한 날씨 때문에 괜히 불쾌할 때가 많죠.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조합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짜증이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이 지수. 이 지수가 과연 무엇일까요? 총 4글자고요. 오늘의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인 이것은 장마철의 습도가 100%에 달할 때 마치 수족관에 물고기가 된 것 같을 때 흔히 느끼는 지수인데요. 쾌청하지 않은 정말 불쾌한 날씨임을 가장 잘 나타낸 여름철의 대표적 기상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뇌슐링 가이드 코너와 관련된 퀴즈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s of Silence.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echoing the wells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he tenement halls, whispering
was silence. 다다다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부산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만두전골 식사권, 휴식이 있는 공간 해운대 좌동 카페요에서 상품권, 다양한 이탈리아 가정식을 즐길 수 있는 남천동 이탈리아 밥집 오라에서 식사권, 우리 가족 면역력을 지키는 정관장 점포점에서 상품권,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용호동 W아파트 상가 동의약국에서 영양제와 칫솔 세트, 정서를 음유하는 향수, 취향을 만드는 주식회사 그런고르에서 룸 스프레이,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을 드리고요. 샤워타올 세트 전문업체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올 세트, 명품 수산 기장물산에서 천일염에 숙성시킨 미역으로 오돌오돌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염장미역,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용호동 W스퀘어 1층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국수, 한우 사골로 우려낸 소머리 곰탕도 맛있는 옛날국수집에서 2만원 식사권, 고민은 가와요, 행복은 가가요, 부산 가톨릭센터 공간 101.1에서 음료 교환권과 원두 100g을 드립니다. 지식 한입하고 가세요. 20분으로 전하는 간단한 상식 레시피 뇌슐랭 가이드.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기후변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장마. 다가올 장마철과 장마 이후의 여름 날씨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날씨과학 장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계명대 김혜동 교수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 꽤 많이 더워졌는데 사실 대구는 데프리카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대구 날씨는 좀 어떤가요? 예, 사실 대구와 부산 사이는 약 한 100km 남짓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가까운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구에 살다가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면 여기 참 시원하다, 바람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산도 원래 오골이 많이 더웠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33도가 넘어가는 폭염의 일수도 한 2, 3일 정도에 나타났습니다. 참 원래는 예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년보다 더 더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최근 또 적도 부근의 바다 수온이 유례 없이 치솟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바다 수온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 세계 해양 수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남해 먼바다 수온은 평년 대비 약 3도나 높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영근해 같은 경우에도 서해, 남해, 동해 전부 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1 내지 2도나 높습니다. 해수 온도가 1, 2도 정도 높다든가 3도 이상 높다 하는 거, 이것은 기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적도 부근 바다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쪽 해양 온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이후에 많은 한 90% 이상의 열이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양 온도는 지속적으로 쭉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온도는 지금이 가장 뜨겁다. 물론 기온도 가장 뜨겁습니다만 해양의 경우에는 기온보다도 좀 더 점진적으로 쭉 상승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에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은 4월, 5월 말까지는 우리나라 부근 해양의 수온이 평년 대비 한 2, 3도나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해서 한 5월에서 6월 초까지 기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6월 달부터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도
치솟으면서 폭염으로 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요즘 유독 더 나타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래로 그 대기의 온실가스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온실가스가 만들어낸 잉여열의 한 1%만 그 기온을 높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가 만든 잉여열의 91%가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온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지난 4월에도 때이른 더위 때문에 시민들이 갑자기 반팔 차림으로 다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도 방금 말씀해주신 수온 상승과 같은 원인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9일 4.19 그 전후로 서울에서 거의 30도 가까운 고온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역대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았던 건데,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온이 굉장히 이게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구는 전체 면적의 70%가 해양이고요. 그리고 표층 해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열은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보다 1000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그 육지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구 전체 규모로 보면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온이 높아지니까 육상의 기온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지구가 예전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니까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3월 23일이 세계 기상의 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년에 그 세계 기상의 날에 세계 기상기구가 보도문 하나 냈는데 그 보도문의 제목이 지구의 기후가 점차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과거에 없었던 그런 기후가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계절을 잃은 그런 기후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엘니뇨 해가 되면 여름 기후는 이렇고 라니냐가 되면 이렇고 하는 그런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이런 지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을 갖다가 전망한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면서 앞으로 날씨 예측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물론 예측이 어렵겠지만 이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여름철 날씨는 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여름이 이미 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기상학적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온도가 20도 이상인 날이 좀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여름 기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낮의 일최고 온도라는 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게 낮 온도가 25도 이상인 날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그럼 이건 사실상 계절적으로 보면은 3, 4월이니까 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름을 살고 있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건 이미 4월 중순에 30도 가까운 온도가 올라갔고 낮 온도 25도 이상은 거의 일상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벌써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여름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이게 매년 5월 23일이 되면 기상청에서 계절 전망 보도문을 냅니다. 네. 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기온은 평년 대비 높겠다. 그 다음에 강수량의 경우는 6, 7월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한 평년 수준일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태풍 이야기인데 네. 태풍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수치 모델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래 대기 상태가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보면 올 달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냈는데 기후 변화 얘기를 하면은 아주 대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한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 이야기가 금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분이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 수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올여름이 매우 더울 것이라는 이게 더위 폭염에 대해서 주목을 두고 있는데요.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 나온 데이터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폭염보다는 폭우 피해에 훨씬 더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태풍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기상청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았거든요. 네. 2023년에 7월 달에 태풍 한번 오고 나서 안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풍을 거의 좀 잊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여름이 되면 이게 엘니뇨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북대서양의 해수온도 분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올여름이 폭우 피해가 대단히 좀 우려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더위는 좀 덜하다는 얘기와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염보다도 폭우에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되는 올여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올해 6, 7월에는 비가 더 많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태풍은 심지어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여름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장마철 꿉꿉한 날씨 때문에 괜히 불쾌할 때가 많죠.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조합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짜증이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이 지수, 과연 무엇일까요? 네 글자고요. 잠시 후 뇌슐랭 코너가 끝난 뒤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곧 장마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장마 때 비가 너무 안 와도 걱정이고 또 너무 오래 오거나 한꺼번에 쏟아져도 문제인데요. 올여름 장마는 언제쯤 시작해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 장마 얘기하면 지난해 장마도 잠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작년에는 장마비가 우리나라에 한 두세 번밖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은 장마인데 비가 오지 않는 장마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아, 네. 그리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그냥 끝나버린 이런 장마였는데, 올해 장마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올 한 봄철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장마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날 것 같다 하는 게 대세였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장마 시즌이 되어서 나오는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장마 전선의 북상이.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장마 시즌 시작은 6월 중하순경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끝나는 것은 빨리 끝날 때는 7월 상순에 끝나는데 어쩌면 올해는 조금 늦어서 6월, 7월 한 중순경에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장마가 올해 또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출근길이 경사로거든요. 예. 어떻게 뚫고 올지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여름 하면 시원하게 비가 한 차례 쏟아지고 그치는 소나기가 주로 떠올랐는데요. 갈수록 이런 좀 비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좁은 지역에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이런 비들이 잦아지는데 이 국지성 호우의 원인은 뭘까요? 그래서 국지성 호우의 원인은 아까도 소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나기를 내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려 쪼이면은 지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지표가 뜨거우면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공기가 부력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이게 이제 소나기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류 불안정성 호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오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에다가 티베트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서 지표에 도달되는 일사량이 과거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류 불안정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기 이 강수인데 대류 불안정 보호가, 근데 이게 과거의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는 한 2, 30분 동안에 확 비를 쏟고 지나가는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오는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폭우 피해를 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마선선에 의해서 비가 내릴 경우에도, 과거에는 장마선선이 북상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강우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장마선선에 의한 비도 선상 강수대, 그 선하는 거는 라인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그 선과 같이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이런 특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선선에 의해서도 거의 소나기 같은 이런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장마선선에 의해서 비가 내릴 때도 거기에 대류 불안정성 강수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 해양의 온도 수온이 많이 올라가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천둥 번개도 한밤중이나 새벽에 무섭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밤 사이에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것도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낮에 기온이 높으면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면 이산화탄소를 생각하는데, 실제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압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은 수증기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는 장파 복사를 잘 흡수하기도 하고 잘 방출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낮에는 햇빛이 내려 쪼이니까 장파 복사 반사 효과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로 가열된 효과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기가 냉각되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햇빛은 도달되지 않는데, 이 수증기가, 상층 있는 수증기가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을 해버리거든요, 우주로. 그러면 이 냉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공에 찬 공기가 만들어지고 지상에는 따뜻한 공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지요. 이게 이런 것들을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난운 같은 엄청나게 이게 큰 구름이 발달되면서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하층에 바람이 강해져요. 그걸 보통 하층 제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하층 제트가 남쪽에 그 뜨거운 공기를 육상으로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진 곳에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그게 더 많은 그 비를 만들어내겠지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 내리는 폭우 현상이 낮에 그렇게 좀 쏟아지면 우리가 대피하기라도 쉬울 텐데, 이게 야간에 내리게 되면은 정보 전달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보를 듣고 대피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피해를 또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요즘 천둥 번개가 연달아 릴레이로 이렇게 계속해서 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기분 탓인가?' 했는데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진짜 무서운 건 장마가 끝난 후라고 하시던데요. 장마가 끝난 뒤 우리나라 여름 기상 상황은 어떨까요? 그죠. 우리나라 그 계절을 지배하는 게 겨울철은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여름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를 덮으려고 오고 있구나 이렇게 막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악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인 더위는 장마가 끝나고부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니뇨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가 되면은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오고
온도는 좀 저온이 나타나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이후가 되면 이 공식이 깨어져요. 엘니뇨 해에도 엄청난 폭염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역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다고 하는 2018년, 2013년 이게 전부 다 엘니뇨 해에 발생했던 폭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학적 지식 자체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은 엘니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엘니뇨의 공식과 다르게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도양의 동쪽, 인도네시아 부근의 그 수온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굉장히 고온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름철의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늦더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뚜렷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더위였거든요. 그때는 10월 달에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쭉 이어졌었는데 네. 이러한 기상 패턴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도 제가 회의를 가보면 올여름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상 전문가들도 올여름을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리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알아두고 있어서 이번 여름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슐랭 가이드 계명대 김혜동 교수님과 오늘은 장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조합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짜증이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이 지수, 바로 불쾌지수였습니다. 네, 아마 다정이들 중에서도 이 습하고 찝찝한 여름 공기를 반기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다다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만큼은 뽀송뽀송하게 불쾌지수를 물리칠 뽀송지수가 높은 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문 닫으러 가볼게요. 정인의 장마.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oh yeah. 보내줄게 우리랑 울타리 밖에 나를 떠나면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널 붙잡을 수가 없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기다릴게 오지 않겠지만 너 babe 기다릴게 네가 잊혀질 때까지 너는 내게로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너 하나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구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같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그날 밤 열매는 사랑과 밤과 나무와 땅 냄새와 별, 그리고 둘을 감싸고 있는 달콤한 공기를 영영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슬픔이 몰려오더라도 나중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 기억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를 화난 듯 걷더라도. 김금희의 첫 여름 완주 중에서. 네, 불쾌지수가 한껏 올라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여름하면 태풍, 장맛비, 천둥번개처럼 우리가 어쩌지 못할 천재지변들도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막을 수 없는 기후변화,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대비하되 사서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쾌한 느낌보단 더 다채로운 감정들로 올 여름을 밝고 선명하게 채색해보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다정이들 모두 고맙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다다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멜로망스의 좋은 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유정원,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였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날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